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 황지선입니다. 18세기 후반 산업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사회의 경제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죠. 이 시기쯤부터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럼 이 용어에 대한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란 증기기관 발명으로 기계화 혁명이라고도 하죠. 2차는 전기, 전동 모터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혁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은 3차 지식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IoT 기술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3차 산업과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3차 산업의 시점에서는 정보를 수동으로 온라인상에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면 바로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이 현실과 가상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연결, 즉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그리고 융합화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서로 상호 연결되는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혁명을 이끄는 중심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실생활과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 아시나요? 로봇 갑옷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이 파워슈트만 입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나도 입고 싶죠. 그 원리가 뭘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사용자의 두뇌와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실제 인간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지는 정보통신기술 CTI, 이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광대한 면적의 엄청난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키바라고 하는 로봇은 엄청난 양의 제품을 분류해주고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키바 로봇의 도움으로 90분 걸리는 업무를 15분으로 단축했다고 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영역에서 기술 진보, 이로 인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영역 간의 연결과 결합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핵심 기술 중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고객 예측 기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재고를 관리해주고 배송 등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의 응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따른 인력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유통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유통업체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전문 유통업체들은 웹에 접속하는 고객의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값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마케팅은 어떤 고객에게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매장 가장 좋은 자리에 또는 웹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상품을 노출할 것인지, 물류창고 운영에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겠죠. 고객 분류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묶음 구매 상품이나 추가 구매 연결성이 높은 상품의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합니다. 물류창고의 동선을 구성하고 시간을 줄여서 빠른 배송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바로 빠른 배송이 유통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통산업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였든지 복합화된 이커머스 연장선상에 있다고 예측하죠. 유통시장의 강자는 단연 이커머스라고 말이에요. 등장한 지 20년이 넘는 그런 이커머스는 여전히 유통업계의 최고 이슈로 꼽히고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상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더 빨리 성장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1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18%,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옥션, 지구가 12% 정도의 순으로 알려졌어요. 최근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네이버, 쿠팡, 그리고 신세계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카카오 커머스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카카오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전략으로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카카오점 D2C 서비스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사의 자체 몰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는 형태로 제조사가 운영하는 몰을 입점시키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토탈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파이, 여기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쇼핑도 쇼피파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 이 쇼피파이와 큰 차이점입니다. 카카오점은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완전 개방형 서비스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데이터 사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오픈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유통업계에는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차별화 전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의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 교외의 테마파크형의 어떤 쇼핑몰, 시장 환경 변화의 방법으로 온라인 숍의 병행 운영과 그리고 옴니 채널 혹은 O2O의 구축 등으로 온 오프라인 결합을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을 집약적으로 활용한 플랫폼의 이용,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벤처, 중소기업에게 신사업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서 직접 사업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창업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의 황지선이었습니다.